국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이란 무엇일까요? 국악은 한자로 나라국, 음악, 악입니다. 나라의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언어인 국어, 우리나라의 역사인 국사처럼 우리나라의 음악을 국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 음악은 모두가 국악일까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 한국에서 만들어져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K-pop 같은 음악들, 대표적으로 BTS와 같은 한국 가수들이 직접 만들고 부른 음악들은 국악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한국 음악이지만 국악은 아닙니다. 그럼 국악은 무엇일까요? 국악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고유한 우리나라 음악을 국악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아리랑이 있죠. 또 전통음악에서부터 현대 만들어진 한국적 창작 음악까지를 국악이라고 부릅니다. 국악이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좀 됐나요? 조금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국악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국악을 들어봤는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국악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부계역에서 지하철 타본 적 있나요? 부계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태극무늬가 그려진 환승을 할 수 있는 부평역이 있어요. 부평역에 도착하면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이번 역은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네, 들어본 적 있죠? 이 곡은 얼씨구야 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국악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학교 종소리입니다. 선생님이 아직 우리 부계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부계초등학교의 종소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종소리를 국악으로 들려주는 학교도 있답니다. 두 가지 종소리 들어볼까요? 네, 뭔가 새롭지 않나요? 세 번째, 부평에서 매년 10월에 부평 풍물 대축제가 열립니다. 혹시 가본 친구들 있나요? 부평 풍물 대축제에 가면 정말 다양한 국악들을 들을 수 있어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부평의 풍물이 딱 따로 유명한 건가요?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평평하고 비옥한 토지 부평평야라고 농경 사회였어요. 예전에는 농사를 하면서 봄에는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거,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농악이 다른 데보다 발달이 돼 있었고 풍물에 대한 구민들이 애정이 많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구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부평 주민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인천 지역 그리고 전국적인 행사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축제가 처음 시작된 1997년은 외환위기 시대이기도 한데요. 어려웠던 시기에 서름을 달래준 풍물은 부평 구민에게 축제 그 이상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기울어졌지만 8차선 도로 공연은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때요? 가보고 싶지 않나요? 상황이 좋아지면 올해는 부평 풍물대축제에 참가해서 재미있는 전통 놀이도 하고 국악도 많이 듣고 오세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국악을 들을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BTS의 슈가가 우리나라의 전통 행진곡인 대치타를 자신의 음악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2012년에는 싸이가 코리아 응원가를 만들어 아리랑을 들려주기도 했답니다. 그 외에도 TV, CF, 영화, 유튜브 등에서 직접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많이 우리 음악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국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악은 크게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악은 궁중에서 또는 선비들이 즐겨 부르고 연주하던 음악을 정악이라고 부릅니다. 정악에는 조선시대 제사 때 사용되었던 종묘제례악이나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연주되던 대치타 등등 의식을 행할 때 연주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또 상류계층의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 연주하던 음악들도 있습니다. 영산회상, 천년만세, 가곡, 시조 이런 음악들이죠. 민속악은 서민들이 즐겨 부르고 연주하던 음악입니다. 민속악의 민이 백성민자죠. 민속악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곡, 노래를 하는 성악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악곡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풍물놀이나 사물놀이, 또 산조나 신화위 같은 음악들이 있고요. 성악곡으로는 아리랑, 도라지와 같은 민요, 판소리, 잡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정악과 민속악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국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국악은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뉘는데요. 정악과 민속악은 무슨 음악을 말하는 걸까요? 조금 생소하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정악에 대해 살펴볼까요? 정악은 바를 정과 음악 악을 써서 바른 음악이라고 했는데요. 양반가와 궁중에서 이루어졌던 음악을 통틀어 모두 정악이라고 해요. 궁중에서 만들어진 정악은 어떤 곡일까요? 궁중 음악은 대부분 웅장하고 위엄이 있는 분위기를 주는데요. 정해진 악보 그대로 궁중 악사들이 연주를 했다고 해요. 궁중 의식 때 연주되었던 종묘제례악과 수제천이 대표적인 정악이랍니다. 그럼 양반들 사이에서 불렸던 정악은 어떨까요? 많은 양반들이 사랑방에서 음악을 즐겼는데요. 대부분 풍류를 즐기기 위해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풍류 음악이라고도 하지요. 가곡과 시조가 여기에 속해요.
공중음악과 같은 정악인데도 분위기가 다르죠? 대체로 곡이 느리고요. 꾸미는 음도 거의 없죠. 양반가에서 불렀던 음악들은 감정 표현도 많이 절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단조롭게 들리기도 한답니다. 이번엔 민소각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머, 벌써 눈치챘다고요? 맞아요. 민소각은 서민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말해요. 지금 듣고 있는 곡이 바로 민소각이에요. 정악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알겠죠? 대표적인 민소각을 꼽는다면 단연 민요랍니다. 민요에는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정악에 비해 대체로 음악이 빠른 편이고요. 상당히 토속적이랍니다. 감정 표현도 훨씬 솔직하고 뚜렷하죠. 민소각은 일할 때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저 즐기기 위해 불렀던 음악도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농악, 사물놀이, 판소리도 민소각의 하나랍니다. 정악과 민소각, 서로 다르지만 모두 선조들의 삶이 담겨진 우리의 전통 음악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통음악인 정악과 민소각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창작음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창작음악은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들입니다. 국악가요, 국악동요, 퓨전국악, 국악관현악 같은 것들을 창작음악이라고 불러요. 국악을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국악동요 들어본 적 있나요? 산도깨비, 모두 다 꽃이야, 내 똥꼬는 힘이 좋아 이런 음악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야금으로 클래식 캐논을 연주하면서 비보이가 그에 맞춰 춤을 추는 이런 음악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부른 음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소리 수군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든 난감하네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육지로 가야 하는 별주부의 마음을 코믹하게 재구성해 봤다고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남해용왕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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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속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난감하네. Rabbit's liver? Where to find it? Korean family for a long time. So Toro must see the rabbit. Okay, let's see how Toro's journey is like. 아이고 토 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 써온 별주부이요.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하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궁 갑시다. 거리엔 산의 진미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와 용궁 가서 부귀영화 누립시다. 싫다 이놈아.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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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용왕우연 득병하여 우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에 별주부에게 토끼의 간을 구하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난감하네. 네, 국악에 대해서도 알았고 국악의 종류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악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국악기가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우리나라의 국악기는 약 61가지, 61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악기들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악기입니다. 현악기란 줄의 진동을 이용하여 튕기거나 활로 그어서 소리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서양 악기에서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이 있죠. 그럼 국악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국악기 중에 익숙한 악기일 거예요. 바로 가야금입니다. 가야금은 12줄로 된 현악기입니다. 줄을 손으로 뜯거나 튕겨서 연주를 하는 악기예요.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 악기의 이름은 거문고라고 합니다. 줄은 6줄이고요. 거문고는 가야금과 다르게 오른손에 술대라고 부르는 긴 나무 막대기로 줄을 뜯거나 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악기의 이름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바로 해금입니다. 해금은 2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활로 줄을 그어서 소리를 내는데 2줄 사이에 활을 넣어 앞뒤로 그으면서 소리를 냅니다. 줄은 2줄밖에 없지만 왼손으로 줄을 눌러서 많은 소리를 낸답니다.
그럼 각 악기의 산조 음악으로 가야금, 검은고, 해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악기를 알아볼 거예요.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내는 악기를 관악기라고 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길쭉한 악기입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대금이에요. 숨을 불어넣는 한 개의 큰 구멍, 취구와 손으로 여닫아 음을 조절하는 6개의 지공이 있습니다. 대금은 클 대자를 써서 옆으로 부는 큰 악기를 대금이라고 부르고요. 크기에 따라 중금, 가장 작은 건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옆으로 부는 악기이며 소리는 악기가 작아질수록 높아져요. 왼쪽에 보이는 악기는 피리입니다. 보통 리코더나 플룻과 같이 부는 악기를 통칭해서 피리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악기가 바로 피리예요. 피리는 세로로 부는 악기이고요.
관대와 서라고 부르는 리드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서를 관대에 결합해야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단소라고 부르는 악기예요. 혹시 단소 불어본 적 있나요? 단소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부는 악기입니다. 소리가 맑고 청아하며 악기 구조가 단순해서 우리 친구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고유 관악기입니다. 단소의 가장 윗부분은 취구라고 부르며 취구에 입술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대금, 피리, 단소의 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전통음악이 아니라 퓨전음악으로 우리 악기 소리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들어볼까요? 마지막 타악기입니다. 손이나 채로 두드리거나 흔들어 소리내는 악기예요. 가장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국악기들이죠? 하나씩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부터 장구, 북, 징, 꽹과리. 이 악기들은 모두 손이나 채를 이용해서 치는 악기예요. 네 가지 악기를 묶어서 사물악기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잘 볼 수 없는 생소한 타악기들입니다.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되는 악기예요. 왼쪽 아래 부채 모양으로 생긴 악기는 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음악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신호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절구처럼 생겼죠. 축이라고 부르는 악기예요. 축은 가운데 있는 방망이처럼 생긴 채로 쿵쿵 찍어 소리를 냅니다. 연주법이 아주 쉽죠? 세 번째는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는 악기인데요. 어라는 악기입니다. 아래 얇은 대나무를 여러 개 모아놓은 채로 호랑이의 머리와 등을 긁고 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들은 모두 조선시대 제사음악인 종묘제례악에 사용되는 악기랍니다. 종묘제례악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차차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악기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악기를 알아봤는데요. 1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직 국악기가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악기들이 더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오늘은 국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누군가 국악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국악은 우리 가까이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국악과 더 친해져 보아요. 국악의 종류 3가지도 배웠는데요. 선생님과 앞으로 국악 수업을 하면서 모두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악기들 잘 기억하고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국악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악은 우리의 음악이에요. 우리 음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음악입니다. 그리고 국악은 세계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국악.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음악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